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118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자년 을해월 개해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자, 문제는 네 가지였죠. 첫 번째, 이 사주의 용신이 무엇인지요? 용신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이 사주 재물을 뭘로 봐야 하는지요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재물운이 있나요가 세 번째 문제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요?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전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겨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월지, 일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진토 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을 생겨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인성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편의 세력이 제법 강하죠. 자수, 작은 물, 해수에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같이. 자, 그러면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자, 식상, 일간이 생함에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에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겨지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큰 나무,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간목, 일지 해수안의 간목, 그 다음에 시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에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해수안의 묻도 월지 일지 해수안의 묻도 이렇게 암장되어 있네요. 자,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는 것 같죠? 간목, 을목, 큰 나무, 작은 나무, 그 다음에 병화, 큰 불,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까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사주에서 시주를 보자고요. 병화, 진토가 있네요. 이 병화가 지금 온전한가요? 이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수국화를 들어갈 때 이 진토가 좀 이 물을 막아주면 좋을 텐데 이 진토는 어떤 흙인가요? 물을 품은 흙이죠. 그래서 절벅절벅한 흙이 이 많은 물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토국수를 못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은 바로 병화를 공격하네요. 거의 꺼졌다고 봐야 되겠죠. 무토나 술토나 이런 흙들이 좀 막아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나무, 큰 나무라도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면은 불이 건재할 텐데 불이 이 큰물 호수같이 큰 물한테 한 방에 수국화로 꺼져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진토가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거의 진토는 이 많은 물에 흙탕물이 된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면은 이 시주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이 진토는 물을 막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물기운이 더 강해지죠. 상대편이라고는 간목, 을목뿐인데 을목은 작은 나무라 이 많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이 큰 나무, 간목만이 물을 빨아들이고 있네요. 해중에 있는 간목이나 무토, 흙들은 전부 이 물에 의해서 젖어버리고 쓸려 내려간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간목 혼자 유일하게 물을 뿜어내고 있어서 강한,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무늬만 시주에 있는 무늬만 병진 이 시주에 있는 오행은 거의 물기운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사주를 강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상대편 하나 사라지니까.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신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에서 그러면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네 번째 문제였죠. 거꾸로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가장 강한 오행은 불은 꺼져버리고 흙은 흙탕물이 돼버리고 나무는 어떤가요? 나무도 수생목을 받아서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사주에 불이 사라지니까 나무도 습목이 돼버리죠. 이 많은 물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습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강한 오행은 해수해수 자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과 작은 물을 합쳐진, 일관도 작은 물이죠. 합쳐진 이 물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죠.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이 사주 영신이 뭔가요? 물어봤죠. 자, 사주의 병이 물이라는 얘기죠. 자, 불은 해올이죠. 겨울에 태어나서 조로 썼으면 좋겠는데 물한테 당해서 안 되죠. 그 다음에 진토로 막아주면 좋을 텐데 절복한 덕으로는 막을 수 없고 결국은 간모, 큰 나무가 이 많은 물을 혼자 고군분투 빨아들이고 있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 사주 용신이 무엇인지요? 라고 묻는 문제는 간목이 용신이 되겠죠. 그러나 이 용신이 물에 많이 젖어 있어 가지고 좀 벅차는 그런 느낌이죠.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주 재물을 뭘로 봐야 되는가요? 자, 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 문제를 가져온 이유를 재물이 있죠. 재물을 볼 때 사주의 재성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에서는 재성보다는 식상이 있죠. 식상이 빵빵하면은 재성보다 더 재물을 볼 수 있는 게 식상입니다. 그래서 꼭 재성만 사주에서 보지 말고 식상의 동태는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재물하고 식상을 감당하려면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되죠. 약해버리면 식상도 부담, 재물도 부담이 되니까 일단 이 사주는 강한 사주다는 얘기죠. 자, 재성을 쳐다보니까 병화 큰 불이 있지만은 이 큰 물 호수같이 큰 물한테 수국하다 해서 거의 꺼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물운이 없다 이렇게 통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식상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사주에서 재물을 뭘로 봐야 되는지요? 바로 식상으로 봐야 됩니다. 사주 재물에 담당하는 재성이 약하다고 해서 재물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식상을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는 이 강한 물기운을 고구무도 흡수해내는 간목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식상이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질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너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울체가 생겼다는 얘기죠. 습목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형국의 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물을 뭘로 봐야 되는지요? 식상으로 봐야 됩니다. 사주에 재성이 약하다 해서 재물운이 약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볼 때는 식상을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문제, 이 사주 재물운이 있나요? 자, 식상이 발달되어 있긴 했는데 질이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재물운이 좀 있긴 있는데 질이 좀 안 좋으니까 재물운이 없다가 이 사주 희신이 뭔가요? 첫 번째, 큰 나무가 가지고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와가지고 이 물을 같이 빼주게 되면은 이 나무들이 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죠. 같이 물을 빼주니까 그럴 때 재물운이 좋아지고 또 두 번째 이 희신은 큰 불이 돼요. 사화나 병화. 그렇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되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 흙을 또 단단히 해서 이 물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관도 되고 나무를 생받아서 흙을 생하고 흙이 물을 막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 와가지고 저울을 해줄 때 통관을 해줄 때 재물운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큰 흙이 와도 좋겠습니다. 마른 흙으로 술토나 무토 있죠. 이런 진토 같은 거는 오면은 물을 못 막기 때문에 무토나 술토같이 큰 흙이 왔을 때도 나무에 뿌리가 되고 물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나무의 질이 좋아지니까 그때 재물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운을 떠나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간목이 용신이어서 재물운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나무의 질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큰 재물을 볼 수가 없지만은 운에서 이렇게 희신운이 돌아주게 되면 나무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큰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 중에서 가장 기뻐 있다는 재성을 재물로만 보지 말고 식상도 꼭 재물로 본다는 거, 식상도 참고해야 된다는 거 기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인데요. 병진년, 경자월, 병오일, 무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병진년, 경자월, 병오일, 무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번 주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주에는 어떤 살이 있나요? 자격력이 있는 살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자, 이 여자분 직업적으로 타투 어떤가요? 타투 있죠? 이 문신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 직업이 맞는지, 그리고 왜 맞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 여자분 이성 배우자운이 어떤가요? 이성 배우자운이 어떤지,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좋으면 왜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내드린 문제 풀다 보면은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도 답을 많이 주시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